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의원 이문교. 신나경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음. 이제 아토피랑 습진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같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 면역계가 미성숙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2차 성징이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피부가 안 좋아진 경우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이제 진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배달 음식이나 야식 아니면 뭐 회식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아토피나 습진, 뭐 지루 피부염, 여드름 이런 피부 질환이 같이 생기고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진료를 볼 때 단순히 피부 상태만 살피는 게 음. 아니라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랑 악화되던 시기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여쭤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식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6, 7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죠. 네, 확실히 소화 기능이나 식습관 이런 부분이 피부 상태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습관이나 소화 상태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해도 뭐 아토피가 됐든 지루 피부염이 됐든 여드름이 됐든 뭐 주사 피부염이 됐든 이런 만성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래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꼭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여드름, 뭐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음식을 조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마라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유행이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소년기 분들이나 성인분들이나 여쭤보면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마라탕 가게 정말 많았죠. 저도 아토피나 습진 환자분들 보면 치료하면서 좋아지다가도 마라탕 먹은 날 다시 긁었다, 더 가려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니깐요. 요즘은 마라탕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라맛 제품이나 아니면 뭐 정말 맵고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닭발 아니면 엄청 매운 라면, 엽기 떡볶이 막 이런 음식들도 비슷한 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푸는 목적으로 또는 맛있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풀리면 또 오히려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왜 피부 질환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나요? 보통 매운 음식을 먹자마자 피부로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매운 뭐 마늘이나 고추가 좀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나면은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대변이 안 좋아지는 이런 반응들이 잘 나타난다는 건 정말 맵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쉽게 말하자면 소화기에 상처가 나는, 소화기를 헐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화기에 상처가 난 곳 이쪽을 통해서 염증이 혈류로 들어가서 피부로까지 전달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먹고 그냥 속 좀 아프고 설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쵸. 매운 음식은 단기적으로는 그냥 설사만 한다, 속이 좀 아팠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느끼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피부에 대부분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또 혹시 어떤 음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성인이 돼서 피부가 나빠졌다고 하면 일단 탕후루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조금은 유행이 지난 음식이긴 하지만 성인분들 식습관 조사해보면 여전히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 탕후루 같은 경우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조심하면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탕후루는 이 설탕으로 코팅을 한 음식이잖아요. 그쵸. 이 설탕 같은 단당류가 피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 꼭 탕후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도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정말 체력 소모가 많아서 음. 피곤할 때 소량 먹는 것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주 먹고 주기적으로 먹는 건 피부에 염증이 정말 잘 생겨요. 단 거 먹고 그런 스트레스 푸는 거 이것도 그렇게 피부에 좋은 습관은 아니겠네요. 이런 설탕, 과당 같은 단당류 먹자마자 단 것들을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결과로 몸의 염증 반응이 더 촉진되고 피지 같은 경우도 분비량이 늘다 보니까 여드름,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설탕을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을 만나면 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콜라겐, 엘라스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피부 세포의 생성과 재생 여기에 관여를
방해를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당화 현상 때문에 이 단백질들이 손상이 되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더 건조해지고 노화도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그 이후에는 또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불쾌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단 것에 중독이 되다 보니 염증이 있는데도 단 것을 끊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디저트류, 뭐 떡, 빵 이런 것들도 조심하면 좋겠네요. 저는 음식은 또 아니긴 하지만 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많이 드시게 됐다는 분들 중에서 피부가 염증이 많아졌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음료들도 피부에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성인 되면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커피나 뭐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들을 정말 달고 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대용량으로 나오는 커피 전문점도 늘고 뭐 에너지 드링크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피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염증이 많아질 수 있는데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당장 막 나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마시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우리 몸의 수분을 뺏어서 외부로 배출해버리는 건데요. 여기서 피부의 수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끊을 수 없다면 적게 드시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물도 꼭 한 잔 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잠이 깨게 만드는 이 각성작용이 있기는 한데 이게 피로를 정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하다, 졸리다 이거를 속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여서 숙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피부 재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력, 면역력 둘 다 떨어지고 피부에도 염증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숙면의 시간이 10분씩 단축된다는 연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최대 2잔까지만 권장드리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간 커피류는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성인이 되면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졌다. 아토피나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생겼다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첫째는 마라탕처럼 자극적으로 매운 음식, 둘째는 탕후루처럼 설탕이 들어가거나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이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주변에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